타인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다. 그럴 수 있나?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는 투시력이 대단하네요.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있던 조율, 살리나스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목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조율은 깜짝 놀랐다. 그 느낌은 강사가 강의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 몇 초간이 지속되었다. 강사는 손으로 목을 감싸고 부드럽게 문지르고 있었다. 이 개성한 특성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덮쳐온다고 조율은 말한다. 호리호리한 몸집의 갈색 눈동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잘생긴 32살의 청년인 조엘은 미국으로 망명한 니카라과인 부모님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자랐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라 TV를 보면서 영어를 배웠다. 주변 사람들이 조엘의 조숙한 성격을 자폐증으로 오해할 때를 제외하면 어린 시절은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사실 다른 자폐와 달리 조엘은 타인에게 공감하거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을 너무 잘 알았다. 타인이 무엇을 느끼든지 조엘도 함께 느꼈기 때문이다. 머리에 핥힌 상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 손목을 철썩 때리는 행동 등 조엘은 직접 본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몸에도 똑같은 감각을 느꼈다. 이상하네. 축구 경기에서 거친 태그를 보고 위정이 꼬이는 느낌을 받거나 타인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슬퍼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대상에게 공감한 것이다. 보통 공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생각, 느낌, 신체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로 대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복잡한 체계인 거울 뉴런계의 활성으로 작동한다. 1992년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신경심리학적인 자코모 리철라티 연구팀은 원숭이가 땅콩을 집을 때와 연구자가 땅콩을 집는 것을 볼 때가 똑같은 활성화되는 뉴런 집단을 원숭이 내에서 발견했다. 이 거울 뉴런은 행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전운동 피질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에 촉각을 처리하는 영역처럼 뇌의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되었다. 거울 뉴런이 특별한 이유는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내가 그 행동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주체인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내면화한다. 지난 20년 동안 사람의 거울 뉴런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존재가 입증되었고 인간 진화에 거대한 도약을 이룬 원동력으로 여겨졌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타인의 정신 상태에 공감하는 능력이 거울 뉴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의 거울 뉴런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한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공감하게 해주지만 타인의 경험을 걸작에 들어 느끼게 하지 않는다. 뇌의 다른 영역에서 오는 신호가 타인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울 뉴런계의 활성이 남다르게 왕성한 사람의 경우 타인이 느끼는 촉감, 감각과 감정을 보면 자신도 똑같이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은 갑작스럽고 강렬해서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증상을 거울 촉감 공감각이라고 부른다. 앞서 살펴본 다른 공감각보다도 훨씬 더 본능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거울 촉각 공감각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자 세라 제인 블랙모어다. 블랙모어는 한 강의에서 타인의 촉각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사례를 설명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블랙모어에게 다가와서 타인의 촉감을 느끼는 일이 비정상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 후에 블랙모어는 이 여성의 뇌 영상을 촬영해서 여성의 거울 뉴런계가 다른 사람이 만져보는 것을 볼 때 동년배보다 활성이 높다는 사실을 뇌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블랙모어는 뇌졸중을 앓은 남성도 언급했는데 이 남성은
몸 왼쪽이 마비되어서 감각을 잃었다. 남성은 자신의 몸을 시야에 가려놓으면 촉각을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촉각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다. 촉각을 인지할 때 촉각 자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어떤 상황에서는 시각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런 상태가 어떤 경험일지 너무나 궁금해서 눈 폭풍이 미국 동부 해안 대부분을 눈으로 퍼먹기 몇 시간 전인 어느 추운 1월 아침에 보스턴으로 날아가서 조엘을 만났다. 조엘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거울 촉감 공각을 경험해왔지만은 조엘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의 직업이었다. 조엘은 의사다. 즉 조엘은 환자의 몸이 느끼는 고통의 격정적인 감정,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조엘과 나는 예전에 찰스 스트리트 감옥이었던 거진 로비에 앉았다. 멜컴 X가 수용되었던 감옥으로 유명한 찰스 스트리트 감옥은 보스턴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지금 객실 300실의 리버티 호텔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건물 곳곳에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남았다. 호랑이 원형호를 모색하게 하는 철제 난간이 층마다 버티고 있다. 감옥이었던 건물은 이제 좋은 위치에 자리한 호텔에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손님들이 차지한다. 조회는 어딘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근한 사람이었다. 웃는 얼굴인데다가 성실하고 이야기도 잘했다. 내가 웃을 때마다 조엘도 웃었고 자신을 낮추면서 유창하게 말하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 내 기분에 공감하는 조엘의 능력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 테니 어쩌면 놀랄 일도 아니다. 내가 손을 내 무릎에 올려놓으면 조엘은 아마 자신의 이 무릎에 손이 올려진 감각을 느낄 것이다. 내가 입술을 깨물면 조엘도 같은 곳이 을르한 것이다. 동전을 팔에 대고 누르면 조엘도 팔에 동전의 납작한 위원을 느낄 것이다. 내 다리를 일쓰기로 찌르면 조엘도 다리에 따끔한 감각을 느낄 것이다. 조엘은 이런 느낌을 진짜의 불완전한 복제품, 즉 감각의 메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엘은 다른 사람의 촉각뿐 아니라 감정도 느낄 수가 있다. 당황한 표정으로 타인을 보면 조엘도 혼란스러워진다. 화난 사람을 보면 조엘의 감정도 끌어오른다. 로비 구석에 놓인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조엘과 나는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조엘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감정적으로 조소하고 예민하던 소리를 들었어요. 라고 조엘은 말했다. 자라는 동안에 자신에게 거울 촉각 공감각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거울 공감각이 촉각 공감각이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조엘은 생각한다. 우선 조엘은 아이들보다도 어른들과 함께 있는 편이 더 좋아했다. 아마 어른들의 감정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조엘은 말했다.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을 흡수하고 즐겼단 말인가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즐겁고 슬프고 무섭고 분노하는 감정처럼 되게 단순하죠. 하지만 어른들과 있으면 흥미로운 거리감, 격렬한 많은 수많은 다른 감정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감정의 이름을 몰랐지만은 지금은 그때를 떠올리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른들의 감정 퀄리티의 폭은 내 또래 아이들보다도 훨씬 풍부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조엘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말했고 가끔은 본인들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감정까지도 말했다. 자신의 행동을 몹시 불쾌했으리라고 조엘은 회상했다. 결국 나는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을 말해도 괜찮을 때를 알아차리는 법, 내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하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클라크 켄트랑 비슷하게 안경을 끼면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 보이는 거죠. 조엘은 거울 촉각 공감각을 통해서 타인의 촉각을 느끼는 것을 이해했지만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타인의 감정을 쉽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엘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글자 그대로 똑같이 느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자 중립적인 것에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조엘은 몇 시간이나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조엘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의 자세와 표정,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일어나는 미세 운동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웃는 것을 볼 때에 저희의 얼굴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저희의 뇌의 활성은 저희의 웃을 때의 활성을 거울처럼 흉내낸다. 그러면 저희는 웃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이어서 행복한 기분이 된다. 여기서도 사람의 감정 깊은 곳에 신체 감각이 존재한다는 다마시오의 연구 결과가 적용이 된다. 당신이 그런 감정을 나도 내 몸에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 경험은 결국 내가 겪는 일이라고 뇌의 신호가 가죠. 그래서 화난 사람을 보면 내 뇌는 화난 표정의 움직임이 내 얼굴에 직접 일어난 것처럼 느끼고 내게 너 화났어라고 말해줍니다. 저희는 이 특이한 이 능력을 20대 초에 발견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문자소 색채 공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견했다. 의과대학 때 인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이 명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엘리어스의 색채를 띤 글자와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이런 사람은 명성 상태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속으로 엘리엇이 왜 저 이야기를 했지라고 생각했죠. 커피를 마시면서 조이런 말했다. 그러니까 저 현상이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요. 내 생각에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조이는 엘리엇 옆에 앉아서 색채를 띤 숫자를 보는 것이 정상인지 물었다. 엘리엇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야, 전혀 정상이 아니지. 그때 내가 공감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라고 조이는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마찬드라는 연구실에서 공감각 시험을 받은 후에야 조일은 그밖에 또 다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자들은 조일에게 거울 촉각 공감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했다. 연구자는 조일이 자신이 거울 촉각 공감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가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라고 말했어요. 아주 분명해졌죠. 조일은 이제 자신의 지각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손해졌다. 이제 나는 내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능력이 누구나 있어 특별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을 듣고 누군가가 그래 그건 정성이야 라고 말해주면 상당히 안심이 되거든요. 문자소 색채의 공감각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람을 볼 때 숫자를 인식한다. 숫자가 보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숫자는 독특한 개성이 있다. 그러면 숫자의 개성이 그 사람 성격을 나타내나요? 조일이 이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물었다. 사실 객관적으로 시험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예감은 꽤 정확해요. 라고 조일이 답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상당히 다양한 공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일의 이 공감각은 처음 듣는 종류였다. 그러면 숫자와 성격은 몇 가지가 되나요? 나는 물었다. 각각의 숫자는 성격의 작은 집합체입니다.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숫자가 여러 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자 조일은 즉시 알아차렸다. 들어봐요. 설명해 줄게요. 헬렌에게서 볼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8입니다. 그 외에도 1도 2개 보이고 0도 몇 개 있습니다. 헬렌의 배경에는 9도 조금 있어요. 조일이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숫자들은 어떤 성격을 나타내나요? 나는 물었다. 조일은 웃었다. 그게 내 주관적인 인식이 가득 차 있어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내 안에서 눈을 굴리고 있는 과학자의 마음도 있거든요.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죠. 숫자는 그러니까 모두 색채가 있습니다. 다른 밝은 노란색, 선명한 편안한 노란색이에요. 이런 버터 같은 노란색이고 0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 중에서 하나인데 투명하고 선명한 흰색으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런 색이죠. 그럼 나는 반투명한 무지개색이네요. 루벤이 내 오래를 설명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웃었다. 8은 열심히 일하는 강한 성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도 진실을 나타내지만 경쟁 우위를 갖고 있죠. 가족들도 딱 맞는 말이라며 동의하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손금 보는 것 같아요. 조일. 맞아요. 이게 코드 리딩 이라는 겁니다. 라고 조일은 말한 뒤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짙은 검은색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권력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고한 신념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는 영은 선 사장에 있어서 고요한 중립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제 만난 지 15분도 안 된 타인이 내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만나는 상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파악한 뒤에 각자가 가진 분류 범주에 집어넣는다. 다만 우리 대부분은 이토록 명확하게 상대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판단은 대개 직감이라고 부르는 애매한 본능일 때가 더 많다. 사람의 숫자는 바뀌기도 하나요? 나는 조일에게 물었다. 그림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지면 그림은 더 세밀해지고 숫자는 다른 곳에 다른 크기로 더 붙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알게 되면 색채를 띤 숫자가 나타내는 풍경이 되는 겁니다. 한 친구는 회색 분화구에 담긴 청록색 석호로 보여요. 그 친구는 7과 4가 아주 많고 이건 몇 개의 희귀한 색의 0, 7이 많아서 호수물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7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7은 사랑스러운 기묘함이에요. 가벼운 기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기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서도 숫자가 보이나요? 그럼요. 정확히 숫자는가 아닙니다. 거울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비슷한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 없이 밝기만 한 빛입니다. 그 빛과 가장 비슷한 숫자를 걸으면 0이겠죠. 내가 4로 보이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 바람일 뿐이에요. 4는 내가 바라는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침착하고 위안이 되는 친근한 숫자죠. 비가 내리기 직전의 부드러운 폭풍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색과 숫자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난 루벤이 때로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네, 내가 어렸을 때 숫자를 보고 상대에게 반응했고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거나 끄림직하게 얘기하거나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 후로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스스로 이것이 타당한가? 내가 가진 편견은 아닐까? 이 사람이 오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썩는 셈치고 3을 조금만 더 믿어보라고 할까? 라고 물어요. 보이는 숫자를 완전히 무시한 적은 없나요? 가끔은. 하지만 숫자를 무시하기가 더 힘듭니다. 숫자를 보는 일은 직감을 들여다보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를 무시하려면 본능을 무시해야 하는 거죠. 나는 로비를 둘러봤다. 호텔을 들며 서성거리며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노트북을 열어놓고 일하는 사람 등이 많았다. 저희의 감각이 얼마나 멀리까지 닿는지 궁금했다. 저 사람들이 어떤 기분일지 저희는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저희에게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저희의 세상을 짧게 묘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저희는 근처 긴 소파에 앉은 세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다. 저기서 전화하는 여성의 뺨에 닿는 핸드폰 화면이 느껴집니다. 여성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린 남성은 고개를 목적으로 숙였잖아요. 조엘이 자신의 턱을 목적으로 구부려 보였다. 저 남자의 이중턱이 내 턱에도 느껴져요. 저기 급하게 걸어가는 여성이 보이죠? 저분의 머리카락이 내 목 뒤를 살짝 스치면서 닿는 것도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데 조엘이 다시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저기 저거 보이죠? 조엘이 갑자기 우리 사이에 있는 탁자에 놓인 길고 가는 화분을 가리켰다. 저것도 내 몸에 느껴져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느껴져요. 네, 저 화분을 쳐다보면 기다란 화분 목이 내 목에 느껴집니다. 조일은 고기를 위쪽으로 쭉 눌러보였다. 머리가 높이 잡아당겨져서 내 목이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죠. 가끔 짜증나고 화가 날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내 주변 시야에 있는 환한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었고 하고 생각해 버리죠. 어릴 때는 모두 타인의 흉내를 낸다. 갓난아이에게 혀를 쑥 내밀어 보이면서 이렇게 흉내내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가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구별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존재한다. 저희를 내는 이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듯 보인다.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 보인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나는 우리 집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런던 남동부에 있는 골드스미스 대학교 신경과학자 마이클 바니시를 찾아갔다. 사회지각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바니시의 실험실에서는 사회지각의 어려움을 겪는 온갖 사람을 세밀하게 연구한다. 바니시는 거울 촉각 공감각을 가진 사람의 내 영상을 한번 촬영했다. 여기는 조엘도 포함되며 따라서 나는 바니시가 이 개성한 지각의 원인을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내 영성은 타인이 만져지는 장면을 볼 때에 거울 촉감 공감각자의 거울 뉴런이 과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촉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려면 넘어서야 하는 한계선이 있는데 거울 촉각 공감각자들은 타인을 보기만 해도 이 한계선을 쉽게 넘는다. 한계. 그러나 타인이 만져지는 것을 볼 때, 자신이 만져지는 것을 느낄 때 거울 뉴런이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촉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타인이 만져지는 것을 볼 때 우리 피부에 있는 촉각 수용기는 자극을 받지 않았으므로 난 만져지지 않았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 신호는 거울 뉴런의 활성을 어느 정도 억누른다. 때로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한 환자는 타인이 사라진 팔이 있는 것을 만지는 것을 보면 사라진 팔에서 촉각을 느낄 수가 있다. 만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낼 팔이 없어서 피부에서 정상적인 거부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희의 거울 뉴런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니시 연구팀은 거울 뉴런을 제외한 뇌의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성 활성을 찾았다. 연구팀이 찾은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다. 거울 촉각 공감각자들은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영역인 척도도 정접합 영역이 작았다. 척도 두정접합.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흐릿하다는 뜻이죠. 라고 바니시는 말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바니시는 거울 촉각 공감각자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하나 혹은 둘 드는 것을 보면서 같은 게임을 하는 실험이었다. 거울 촉각 공감각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이 들어야 하는 개수와 다른 개수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게임을 더 힘들어했다. 이들은 얘는 타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라고 바니시가 말했다. 만약 내버려 두었더라면 저희는 얘는 타인의 지각을 자신의 지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계선을 지나쳐서 제멋대로 세게 흉내냈을 것이다. 자, 그날 저녁에 늦게 조일과 나는 추위를 뚫고 리버티 호텔 식당인 클링크에서 다시 만났다. 조일은 한급이 달려왔지만 몇 번 늦었다. 오기 전에 동료에게서 10분 전에 받은 감정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극적인 공격성은 가장 끔찍한 감정이라고 조일은 말했다. 소극적인 공격성은 일종의 악이라서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조일은 자리에 앉으면서 설명했다. 목이 뻣뻣해져서 한 발 물러서서 그 순간을 잊어야 했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아이고 맙소사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잖아 하고 생각했죠. 그런 감정에는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꽤 빨리 변하는 편인데 내게 달라붙는 과민한 감정을 떼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도 있죠. 저희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도 싫어했다. 꾸미는 감정 아래에 숨겨진 상대방의 실제 감정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눈에 더 잘 띄겠죠. 그런 감정은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을 텐데요. 네, 그렇죠. 때로 환자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거짓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울기 직전이라 환자가 울기 직전인 것을 아는 것처럼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조일이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환자가 기침과 구토로 고통을 겪으면 조일도 자신의 폐가 쪼여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환자에게 삽관하면 간이 환자의 목을 누르며 삽입될 때 조일도 성대의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 조일은 환자의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과 간호사의 감정적인 불안도 느낀다. 이런 참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공감과 자, 예. 원래부터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상태는 바꿀 수가 있다. 공감에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탈진되는 이것이 공감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도 명상 훈련을 하고 싶다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온기와 배려하는 기분을 주면은
사람에게 퍼뜨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감. 저녁을 먹으면서 조엘이 자신이 환자가 되었던 경험을 돌려주었다. 끔찍한 사고로 차가 뒤집어져서 열상을 입은 조엘은 목에 경추 보호대를 하고 집중치료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 누군가가 경추 보호대를 한 모습을 보면은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조엘의 감각은 생생하게 움직인다. 그렇거든요. 수술실에서 조엘의 두개골을 벗기는 외과인은 팔딱팔딱 뛰는 혈관 덩어리를 발견했다. 혈관 덩어리를 꺼내서 찢어서 치료를 맡고 조엘의 두개골을 골 시멘트로 채웠다.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었다. 조엘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글자를 찾았다. 이 수술이 자신의 건강각에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했다. 글자가 여전히 색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려고 글자를 찾아 헤맸죠. 마침내 찾아낸 글자의 색이 보이자 안심했습니다. 내 종양이 조엘의 거울 촉각, 건강각을 촉각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종양은 적도도 정접합 근처에 있었다. 만약에 조엘이 태어난 직후부터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다면 조엘의 적도도 정접합에는 막대한 혈액이 공급되었을 테고 이어서 비정상적으로 적도도 정접합이 발달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적도도 정접합 이란 것이 있네요. 저희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위대한 초능력을 몰라보고 놓치는 게 아닌가 싶은 기분을 떨치기 힘들었다.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혹은 타인의 기분을 알고 싶다고 우리가 얼마나 저저불평하는가. 하지만은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알고 싶을까? 온종일 이 감정 저 감정 치이다가 기진맥진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기진맥진. 초능력자의 기진맥진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신통망통 한 사람의 컴퓨터를 너무 용량을 크게 하면 피곤하겠어요. 자, 이렇게 조엘과 대화를 하면서 조엘도 동의했다. 타인의 경험이란 지속적인 잡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느끼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정말 기분 좋은 생각이고 기억해야 할 생각이었다. 사람은 내는 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최고 합장에서 내가 우리의 몸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내 영향력은 여전히 생각보다도 방대하다. 우리의 두개골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서 주변 사람의 몸속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된다. 누군가를 보고 미소 지으면 그 사람은 내에 아주 작은 각인을 새기는 셈이다. 그 사람은 운동 피질 깊은 곳 어딘가 내는 미소를 되돌리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봄이 한창인 노르웨이 나가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한 달 전에는 달고나 들으려고 노트를 상자에 넣었다가 이 책 집필을 했다. 발견했다. 던지십시오. 뛰드는 프랑스 한 명이 비어되게 시험에도 좋다고 동의했다. 의자에 앉은 청년은 칼로 담배를 찌르기 시작했다. 비어드는 청년의 어깨를 강하게 내치고는 던지십시오. 청년은 잽싸게 일어나서 칼을 던졌다. 너무 세게 던져서 칼은 반대편 기둥에 깊이 박혔다. 비어들은 청년 가까이 서 있을 때 치십시오 소리가 들었다. 그러자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뚱이에 뺨을 내리쳤다. 가볍게 정강이를 차거나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면 청년은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다. 청년이 자신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벼운 차기와 두드리기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비어드는 막 16살 된 또 다른 뛰어다니는 프랑스인을 관찰했다. 이런 쳐버려 하면 그냥 그 감각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버스에서 호수에서 지난 동안에 비어드는 뛰어다니는 프랑스인을 만났다. 그들 중에서 누군가 떨어뜨려라고 외치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가버리는 웨이터도 있었다. 어떤 때는 호텔 손님의 머리 위에 콩요리가 담긴 접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래서 비어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남녀들은 그때가 한창 때였다고 비어드는 말한다. 비어드는 프랑스인은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유별나며 건강하다. 비어드는 이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에 원래 반응 강동으로 본 놀란 반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학습된 고통이라고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놀란다. 갑작스러운 소음과 움직임에 대한 방어 작용이며 우리 생명을 위험에서 구하기도 한다.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이기도 하고 의식적인 통제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반사작용이기도 하다.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빠르기도 하고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병이냐 특별한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방어작용 영상에서 이렇게 동영상에 놀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개인과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내에 관한 사실을 탐구하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이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자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객관성은 과학의 척추나 다름없다. 하지만 나는 주관성이 과학의 설거피라고 말하고 싶다. 주관성이. 자, 이 책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뇌에 관해 자학들어도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길 바란다. 내가 당신의 뇌라고 말할 때 정말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리킨다. 우리는 너무 자주 뇌와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체득하기 어려운 문제의 답을 찾고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두개골 안에서 윙윙거리며 움직이는 실적실적한 물질의 역할이다. 우리의 모든 가치, 감정, 생각은 데카르트의 말처럼 실체 없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평생을 신경과학자와 함께 일했지만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내 기능이 어긋나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기이해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나와 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뇌다. 우리는 곧 우리의 뇌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뇌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삶을 즐기게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극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타인을 웃게 하며 너무나 독특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만드는 놀라운 신경공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감사한다. 이렇게 참 같이 대화해주고 연구의 대상자가 되어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슬프게도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올리버 섹스에게도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싶다. 감사한다. 그래서 이상한 이 참 책을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자료들을 정리한 것들을 또 참고한 것들을 해서 9명의 뇌 속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신나는 과학 여행이네요.